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오늘도 준비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또 궁금사항들, 종목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시황 상황이 그래도 전 시간대보다 조금 나아졌네요. 2070선 회복을 합니다. 8.88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2048까지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2070이 오늘 장중 고점이고요. 일단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드라마틱한 상승이 못 나오는 이유는 수급에 딱 드러나죠. 개인만 삽니다. 868억 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다행인 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관 매도 물량은 831억 원.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쏟아져 나오고 연기금도 전 시간대부터 갑자기 좀 파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기타 금융 쪽에서는 좀 사주고 있는데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투신권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발목을 좀 잡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포인트대입니다. 0.5% 상승. 코스닥은 전 시간대와 상승 흐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V자 그리면서 올라온 뒤에 계속해서 707, 6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긴 기관이 좀 사줍니다. 116억 원. 기관의 전 주체가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소폭씩 사줍니다. 외국인만 40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켜볼 텐데 강합니다. 1190원 70선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200원까지 4원 30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잠시 조정 뒤에 또 올라오면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남은 오후장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볼까요? 네, 우선 오후장 들어서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도세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수도 같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을 봤을 때는 의약품과 건설업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전자랑 철강, 금속, 제조 기계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통신과 음식료 업종은 1% 안쪽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이어서 오늘 중국의 그런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 언급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이틀째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의 종속회사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동방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미국의 하위 제재 완화 소식 때문에 위험자산 호너 심리가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서 위험 심리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물음표이기 때문에 당분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내일 같은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내일 시장을 대비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FOMC까지 지금 시각을 돌려보자 공통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있습니까?
네, 우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타는 종목들을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슈피겐코리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승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국과 중국의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IT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이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분기 때는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량이 460만 대로 작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평균 판매 가격도 12,200위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증가하면서 어떤 가격과 수요가 좀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 그리고 하웨이 같은 이 중국 스마트폰 케이스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여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슈피겐코리아도 영향받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객처와 국가가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환율이나 이런 매크로 지표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8만 원, 목표가는 8만 9천 원, 손절가는 7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슈피겐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매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2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갈까요? 네, 일단 이렌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이렌텍을 여러분들한테 한 5,00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5,050원 정도로 비슷한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2019년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만약에 시장의 조정력과 맞물려서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 4,800원 정도의 오히려 추가 매수 접근으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원대 잡으신 분들 홀딩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여 내려가면 4,800원 내지는 4,500, 4,6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평단 끌어내려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살짝 고점 대비 눌리고 있지만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상승력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프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1,700원대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한국 프렌지도 크게 무리 없이 그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이 이제 힘든 시기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면 손실도 없을 뿐더러 때가 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관점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재무 구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7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소규모 흑자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이 흑자가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2천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대를 형성하면서 상당히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더라도 크게 빠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1,700원 이하로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기대 수익은 한 4배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추후 때가 됐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풍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관련주로 엮였다가 강력하게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력이 나왔던 시기보다 상당히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공략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포인트는 3,600원 정도 포인트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 기업을 고른 이유는 순자산 가치가 605억인데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359억입니다. 따라서 정치 테마 섹터에 조금 더 만약에 엮이게 된다면 그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단기 상승 후 급격한 급락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력도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유시민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용 너트, 그리고 볼트를 생산하는 금속 제품 업체 풍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유비벨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거의 뭐 안정적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거래량이 이제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터지고 다시 또 거래량이 죽는 약간 매집형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 666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474억으로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흑자 기조 또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상승력이 가능하고, 커넥티드 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쪽으로 살짝 섹터에 엮이면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중장기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유비벨록스도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어서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E도 일단 반도체 LED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현재 순자산 가치가 1,487억입니다. 흑자 기조를 잘 내고 있고, 2019년은 지금 2018년보다 훨씬 더 흑자를 더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87억이 자본 총계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눌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때가 되면 시세를 한번 강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개 종목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렌텍부터 TSE까지 5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예.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사마 알루미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하는 종목인데요. 사마 알루미늄 회사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자,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그 일반 포장재용이라든가 전지용, 그다음에 콘덴서용, 그다음에 음극 박재용 및 자동차용, 뭐 에어컨용, 그다음 전성용 바그, 아비엄 제품과 알루미늄 바그를 포함한 뭐 필름, 종이, 뭐 기타 소재를 만들어내는 포장재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 산업 등 다양하게 지금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경의선 철도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된다. 지금은 이제 어떤 이슈가 많이 소멸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는 그런 재료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소위전자를 좀 인수를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도 좀 진출을 했다. 그리고 또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18억 정도 좀 발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38% 증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0.7% 증가하면서 약 한 486억이 나왔고, 순이익은
842.79% 좀 증가하면서 약 한 11억 정도 좀 기록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회사가 워낙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을 좀 100원을 좀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재무 구조를 살짝 한번 좀 살펴보면은 뭐 주주는 지금 일본인이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 회사가 좀 갖고 있죠. 그러면서 한 특수 관계까지 다 하면 한 53% 정도의 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게 유통 물량도 뭐 딱 좋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흐름이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보시면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을 비교했어도 매출액이 1,700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한 548억,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좀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연 단위로 실적을 봤어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특히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특히 당기순이익이 확 많이 증가하는 흐름이다.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 이렇게 봤을 때도 뭐 빨간 게 없이 계속해서 양호한 지금 재무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남북 간의 어떤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온다 하면은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6,800원, 뭐 선저가는 5,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솔케미칼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또 소개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락텍스, 뭐 가산화수소, 고분자 응집제, 차와 항산소다 등을 다양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데, 이 락텍스 같은 경우는 인쇄 용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원료이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재질이라든가 섬유 표백제, 그리고 반도체용 등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폐수 처리하는 데 약품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이제 매출처가 뭐 재질이라든가 친환경 폐수, 이제 반도체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형순화라든가 한솔재지, 그 다음에 글로텍, 삼성전자, 인터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비메모리 쪽 이야기가 되면서 그 비메모리 쪽에서의 캐파가 좀 확대가 되면서 좀 수혜가 좀 되지 않겠냐고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사업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 국민연금에서는 한 약 14.08%의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82억 정도 발생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28.2% 좀 증가했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432억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약 7.3%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지배 지분 순이익은 20.7% 좀 증가하면서 약 한 226억 기록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실적을 낳아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 쪽으로 봤어도 좀 개인들은 나가지만은 기관하고 애국인은 특히 기관 쪽에서 좀 현재 개인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크게 뭐 거기에 대한 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9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해인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시장이 그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인 같은 경우는 건설 기기들을 수입해서 렌트해주고 그 다음에 수세하는 그런 업체인데, 보통 이제 그 발전기라든가 포크레인, 뭐 불도저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해인 산업을 흡수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 해인 산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좀 하고 있으면서 신재생에너지화에서 성장주로서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 쪽에서의 화웨이 제재 좀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부분에서 좀 맞서는 부분에서 히토르 쪽을 조금 대미 수출에 좀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히토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래서 히토르 희귀금속 관련해서 좀 해인이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중장비들을 이제 수입해서 렌탈하고 또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사업이죠. 대북 쪽에서의 SOC 사업이라든가 건설 기구 쪽에서의 부양을 좀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북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는 테코웨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테크웨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 또 추세가 좀 좋게 좀 만들어지면서 18,000원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도 5G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웨어 같은 경우는 자, 이동통신망의 주 시스템인 그 음성 핵심망 솔루션과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5G 통신하고 좀 관련이다 보니까 그 주요 거래처가 고객이 SK텔레콤과 그다음에 5G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좀 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께서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접하셨겠지만은 정부 쪽에서 5G 쪽에 대한 그 투자 이야기, 또 과학부에서도 기지국에 대한 구축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시장이 또 펼쳐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또 이제 5G 통신들이 또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계기 회사라든가 보안 회사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 뭐 가까이 있는 일본, 뭐 중국, 그다음 미국 등도 계속해서 인도 등 계속 5G 통신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테크웨어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은 그래도 또 여기서 또 재차 한번 2차, 3차를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수급이 좀 잘 받쳐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25,5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6,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목은 윈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살짝 밀리니까 제가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다시 한번 언급 드리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5G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치를 했으면 우리가 그걸 지켜야겠죠. 보안이죠. 보안적으로 윈스가 상당히 튼튼한 회사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주요 거래처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통신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들의 금융기관들, 뭐 기업 등에서의 한 전체 한 80%를 좀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고, 자, 1분기 좀 실적을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의 영업이익이 약 한 10억 정도 좀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672.4% 증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5% 좀 증가하면서 142억 정도 나왔고, 지배 지분 순이익은 19.8% 증가하면서 약 17억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를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주주 관계를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금양통신이라든가 신영자산, 베어링 자산, 이 신영자산 운용이라든가 베어링 자산 운용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치 투자를 하는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그만큼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그 앞으로의 그 성장주로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6% 뭐 5%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께서 윈스를 성장주이자 좀 가치주로서의 좀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자 21,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마알미늄부터 윈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 살펴볼 텐데, 박 의원님은 이렌텍 말씀해 주셨는데 네. 흐름이 괜찮았죠? 네, 어젠가요? 어쨌든 말씀드린 이후로 상승력이 좀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오늘 단기 저항 5,250원 정도에 좀 부딪힌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못 가고 눌린다면은 대략 4,850원 그리고 4,620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또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내려오면은 4,800원 내지는 4,600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렌텍은 중기적으로 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평단을 만드시던가 아니면은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밑에서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조금 길게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한 6,000원 내지는 7,000원대까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스윙을 좀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웬만하면 좀 낮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재매수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렌텍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들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 새롭게 편입한 풍강입니다. 풍강. 예. 요즘 너무 단기 급락이 강력하게 거래량 없이 터지고 있어서 한 내일 정도의 단기적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유시민 관련주로 엮여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풍강이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만 내일 다시 한번 터져준다면 단기적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이사 박석준 이사가 유시민 이사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이라는 점이 부각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다고. 근데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만약에 반등력이 나온다면 짧게 그 반등력을 취하는 전략, 그 반등력은 대략 한 4,000원 내지는 조금 더 윗자리를 보신다면 4,3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인 거죠? 그렇죠. 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네네. 가격적으로 대응을 꼭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채기 전문위원은 이지 추천을 어제 출연해서 해주셨는데 오늘 시초가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히토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고 또 오늘 또 새롭게 뭐 쌍방울이라든가 광림도 지금 히토루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급등을 했었던 건데 자, 이지 같은 경우도 뭐 장 초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면서 이제 9% 이상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거고 이토르의 그 재료가 계속해서 부각은 어느 정도 가다가 부각이 어느 정도 되다가 꺾이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재료가 또 입혀져야 하는데 자, 이지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인 테마주가 또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에서는 이지가 항조한 테마주로서의 또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라는 걸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내재 가치가 갖춰져 있고 꾸준하게 실적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재료라는 게 그 하나의 재료 갖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한 개의 재료 가지고 어느 정도 올렸다가 잠시 또 쉬었을 때는 또 새로운 재료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는 히토르에서 또 가다가 만약에 히토르의 그 부각이 또 소멸이 된다면은 다시 또 한교한 테마주로서의 또 새로운 옷을 입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지 같은 경우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꼬리를 좀 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께 긴 호흡으로 좀 보신다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틀 연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차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다고 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윈스입니다. 자, 윈스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업체로서의 그 5G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론 이제 5G 통신을 하면 기지국도 하고 뭐 부품도 하면서 그런 회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설치가 되겠죠. 그 설치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은 그 설치된 거에 대한 보안을 해야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해커들이 있죠. 블랙 해커들이 왔을 때 그 화이트 해커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걸 바로 인스가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스가 그런 솔루션 자체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주요 거래처가 상당히 좋은 매출자가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통신사 그리고 우리나라 메이저들의 금융기관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공공기관에서는 만약에 조금 불안한 기업 같으면은 매출을 안 했을 거예요. 거래를 안 했을 건데 이 회사가 워낙 그런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지금 매출을 잡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메이저의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 돈이잖아요. 그런 보안적 부분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윈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가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무 구조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조금 구조를 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좀 지급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1분기에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좋은 쪽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주주에 보면은 베어링과 신용자산운용이 지금 6% 5%씩 지금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가치 투자로 들어갑니다. 웬만해서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가치 투자로서의 좀 실적이 상당히 좋은 자산 운용사라는 거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급을 봐도 주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나가고 있다는 거. 반면에 메이저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윈스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대응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서 오늘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던가요? 저는 제가 좀 매집을 같이 좀 하고 싶었던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게 HK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좀 매집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나타났던 종목이어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따라잡을 수 없게 너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어요. 일단은 레이저 가공 시스템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자산 가치가 483억이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49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작네요, 근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세력들이 좀 띄우기도 좀 주가를 띄우기도 좀 좋은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고 파이버 방식의 레이저 가공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다고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고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력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게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노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영역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영역일 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 의원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현대바이오를 좀 특징으로 좀 봤는데요. 네. 워낙 현대바이오가 5,560원에서 19,550원까지 순식간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죠 CM팜이 미국 피사와에서의 췌장암 치료제 시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실적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약 한 7억 정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한 148.9% 증가했다는 거.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7.5% 증가해서 약 78억 정도 기록했고, 지배 지분 순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약 5억 정도 달성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에 대한 그 비전 좀 제시가 있었습니다. 충북 5성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이벤트에 좀 적용해서 좀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그 일본 그 회사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비타브리드 재팬이 2018년도에 그 매출액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약 2.3배 정도 성장해가지고 약 65억 정도, 65억 2천만 엔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84억 정도 좀 기록했다는 게 나오면서 지금 이 비타브리드 재팬이 도쿄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좀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이 어느 선에서 내가 이제 수익을 좀 보고 나올 것인가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지금은 뭐 신규 매수 하셔갖고, 물론 신규 매수에서 조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이게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또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신 것보다는 이런 종목이 어느 선까지 가서 어느 시점에서 매도가 잡히는구나, 그걸 여러분께서 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은 이런 패턴으로 가고 이런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학습 기회로 좀 삼아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상승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패턴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0000번님께서 한샘 59,500원의 비중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싸게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샘은 일단 주방 가구 전문 기업으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2018년에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금 2019년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4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익절 라인만 잘 잡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절 라인.
근데 지금 이미 엄청난 고평가 영향에서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력을 노릴 수 있는 자리는 11만 6천 원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를 거의 근접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대로 또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익절 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익절 라인은 대략 8만 1,400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8만 1,4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11만 7천원, 6천원 자리까지 보시고 만약에 8만 1,4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현재 이 단기 반등 시세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대로 전량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에 좋은 가격에 매집을 하셨기 때문에 8만 1,400원대가 무너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INS 6224번님께서 12,750원의 비중은 40% 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 의원님? 네, 좀 이게 작년 가을에 좀 신규 상장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흘러왔는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동반 지금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돌파를 했어야 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이 매물대 좀 걸쳐가지고 지금 흐르지 못 상승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 또 특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좀 흐름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의 매매를 좀 하셨더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리바운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뭐 기관 쪽에서 지금 좀 들어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올 부분이니까 이 바운드가 여러 투자하신 데 있어서 이게 좀 바운드가 조금 나온다 하면은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가까지 이제 좀 오려면 21선, 6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재료가 나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 부근까지 살짝 올라온다 하면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는 뭐 이 종목 똑같이 굳이 매수하셔야 한다면 이 8,810원을 좀 기준을 잡고 좀 재매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좀 매수하신 분에게는 좀 이 주식이라는 건 이제 종목을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자, 우진 INS 같은 좀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가야 할 종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반등이 여기서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탈출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반등이 나오면 바로 비중 축소 탈출 시그널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RF쌤이 7,767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왔고요. 3193번님께서 비중은 크진 않네요. 10% 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마이크로폰 모듈 그리고 ECM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지금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흑자 기준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527억짜리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568억으로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권에서는 기술적 대응 구간인데 현재 지금 횡보성 추세를 보았는데 차트상 일정 부분 매집력이 살짝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6,53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고 상승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본전 수준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6,560원, 6,550원 요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5,240원까지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가치지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을 축소하셔서 5,240원에 추가 매집,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서 대응하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한 다음에 5,240원에 재공략을 하시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손절 및 비중 축소는 6,550원 기준으로 하시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인 반등력은 최소한 7,900원으로 하죠. 7,9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7,900원까지 단기간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격 정보를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은 3371번님께서 주셨습니다. 대유 위니아 종목 지금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950원, 비중은 5% 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대유 이니아 같은 경우는 만도 이니아를 좀 인수를 해서 좀 대유 이니아로 좀 바뀌어가지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만도에서 옛날에 뭐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딘체라는 김치 냉장고를 좀 생산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뭐 이니아 쪽에서도 뭐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뭐 건조기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발생해서 얼른 빨래 같은 걸 좀 밖에 널어놔야 되는데 널어지 못하면서 건조기 쪽이 계속해서 시장이 좀 커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들. 그래서 이 대유 이니아 같은 경우 지금은 공기청정기하고 그다음에 건조기 쪽으로 해서의 그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가가 지난 봄에 3월 달에 그 매수한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61선이라든가 뭐 121선 뭐 이런 지지를 잘 받고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홀딩 하시고, 자, 목표가는 한 5,100원에서 5,200원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유 위니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대우부품이고요. 1278번님께서 2,325원에 지금 매수 물량은 절반 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비중이 좀 높긴 한데요, 박 의원님? 네. 일단 대우부품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물리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안 되고, 398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자기 2배 이상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눌리면 또 많이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2,220원이 무너지면 한 단계, 뭐 1,970원이든 1,660원이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비중이 큰 상황에서 또 물려 들어가면 해결 방법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2,220원을 기점으로 손절 라인 꼭 잡고요. 2,220원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2,460원 정도까지 짧게 단기 수익 챙겨보시고, 2,220원이 무너진다면 전량 손절로 일단 빠르게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부품의 필승 전략입니다. 절대로 이 종목은 물리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해 주셨고요.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표현이죠.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640번님의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태림 포장 종목이고요. 8,18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네, 그 태림 포장 같은 경우는 골판지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M&A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뭐 오늘 또 이렇게 기사를 보면 한서울 제지 쪽에서도 좀 인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서울 제지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뭐 골판지 업계 또 1위를 또 차지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종목 자체가 좀 급등한 부분이죠. 바닥에서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눌림목에서 좀 잡으셨더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중소형주가 바닥을 찍을 때가 이 태림 포장 2,520원이었는데 8,480원까지였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보시면 급등한 후에 눌림을 줄 때, 자,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기간이 지금 그 정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만약 여기서 기간마저 나가버린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보유를 하시고,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 보시면은, 네. 자, 보시면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간 쪽에 나오는데, 이 기간 쪽에서의 매물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 하면은 뭐 좀 주수로 따지면은 지금 한 1,000주가 나왔는데 한 3만 주 이상 정도의 그 매도세가 3만에서 4만 정도의 매도세가 나온다 하면 그때는 손절 좀 자리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수급에서 기간 쪽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기간 쪽에서야 3만에서 4만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좀 만들어진다 하면은 거기서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면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보유하시되, 자, 목표가는 8,500원에서 8,600원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림 포장까지 들어봤고요. 2440번님의 문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7,000원의 비중 절반. 전체적으로 요즘에 비중을 참 크게 담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너무 크시고 또 너무 많이 물리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나오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 체외 진단 기술력으로 상당히 시장에 또 고평가로 상장이 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기업이거든요. 네. 374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039억이에요. 많이 내려왔다 생각하시겠죠. 아직도 시장에 3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절 라인 이미 많이 놓치셨어요. 이거 만약에 저한테 진짜 빨리 물어보셨으면 뭐 4,000원대라도 빨리 털었을 텐데 지금 이미 그 타이밍을 많이 놓쳤고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저점 형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이미 비중이 50%인데 그래서 3,820원 기점으로 전량 손절 판단하시고요.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4,000원 내지는 4,160원에서 전량 매도로 일단 정리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4477번님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라운 시큐어 들어와 있고요. 3,550원에 비중 20%. 하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보안주로서의 부각이 좀 뜨면서 좀 연관이 되겠고 그리고 또 주요 거래처를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행정안전부 등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라온 시큐어 같은 워낙 지금 바닥에서 오랫동안 좀 장기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매수가가 3,550원, 오늘은 지금 3,680원에 3,670원에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수익권에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좀 보유를 하시되 일단은 손절 라인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3,100, 3,2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 3,200원 정도의 그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보유하시되 이제 목표가는 한 4,100원에서 4,2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온 시큐어 상담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54번님께서 나노 2,700원에 비중 30%, 나노 30% 어떻게 할까요? 네,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세먼지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상당히 이게 주가가 부양을 받은 상황인데요. 현재 순자산 가치가 500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적 컨센서스는 2018년보다 2019년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차트상 위에서 지금 보시면은 3월 27일 거래량과 그리고 4월 18일 거래량이 이거는 좀 매도 물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물려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이미 좀 손실권으로 많이 들어왔고 손절 타이밍도 많이 놓치셨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반등력이 2,390원 위로 확 올라타지 않는 이상 일단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관점으로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재차 노린다면 2,160원에 재차 노리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기술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내일 정도에 시세가 확 올라타면서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2,570원 내지는 2,76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서 대응하는 그런 관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내일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손절 라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상담입니다. 5408번님께서 미코 5,860원에 비중 15%. 이 종목도 얼마 전까지 좀 많이 움직였죠? 예,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이제 부각이 받으면서 미코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살짝 이제 소멸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눌림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2,940원에서 9,73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눌림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아직까지도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가 기본적인 분석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도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지금 바닥에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코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미 좀 올라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래량이 있으시죠? 거래량 있는데 여기 거래량 주가에 보면은 이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 근데 이 소화를 빨리 끝낼 수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든가 업황이 좀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시장도 좋지 않고 업황도 그렇게 소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일단은 매수가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지금 61선 위에 바로 한 7,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코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지수가 2,067포인트대로 다시 2,070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048까지 밀렸다가 다시 2050 회복하고 60 회복하고 70까지 3시경에 찍고요. 다시금 2070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근데 개인이 매수 물량이 좀 줄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 87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 865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이 14억 원 매수로 지금 전환을 해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한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빠지네요. 69,100원. 현대차 보합, 셀트리온 오늘 어제 낙폭 조금은 만회합니다. 184,000원 예상되고요. LG화학, 신한주주,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SK텔레콤만 2% 내외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707.11, 코스닥은 707포인트, 6포인트대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709부터 출발해서 702까지 빠진 뒤에 다시 707, 6, 8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지금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여전히 사주는데 기관 투자자들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매수해주고요. 외국인이 근데 매도 물량이 537억 원, 조금은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블록딜 여파로 급락 이후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나 했는데 장 후반에 결국에 상승폭 모두 반납했습니다. 59,000원, 아직까지는 어떤 회복세가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CJENM도 지금 엔터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191,1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어제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신라젠도 3%대의 상승에서 2%대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헬릭스미스 하락 반전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 지금 5만 원은 지켜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섹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장주 포스코 케미칼도 5만 원 초반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가져갑니다. 6만 원대로 오랜만에 회귀한 이후에 6만 원 바로 7만 원 회복을 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가 45만 원이 지금 시장에서 무너졌고요. 펄어비스가 어느새 2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3인방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면 다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79% 반등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저점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74,000원 저점 찍고 지금 400원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7%대의 급락이고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낙폭이 큽니다. 자,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반등 폭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수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세 상승장은 전혀 아니어 보입니다. 박 의원님은 또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오시면. 네. 나오실 때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라고.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상승 수급으로 전환이 된다면 목요일 날부터는 좀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승 수급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력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금 개인만 현물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화면 좀 잠깐 보여주세요. 요 개인만 지금 현물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은 그나마 메이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파생 베팅령에서 풋옵션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상승력을 이끌기에는 지금 뭔가 베팅력이 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살짝 반등 기조를 만들까 말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수급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일단 리스크 대응 모드로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등이 제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바닥 찍고 지금 약간 옆으로 캔들이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옆으로 기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수급이 나오면서 확 내려갈 수도 있는 또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오전장 수급과 그리고 오후장 수급을 맨날 봐드리고 있어요. 저희 이제 샘플러스 카카오톡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방을 참여하신다면 이런 수급을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항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력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지금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방 꼭 참여하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거기 계시면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죠. 지금 상태로는 반등력을 노리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수급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력을 염두한 그런 상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진다고 했어요? 2047 라인. 근데 2047 라인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빠진다고 했습니까? 1950 라인.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포지션이 살짝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상 보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하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도 지금은 뭐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또 무너지면 또 확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순식간에 692 라인 찍는 거고, 이탈되면 좀 더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현재 오늘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좀 반등 기조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버렸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은 경기 하강 우려가 조금 더 지금 몰아닥치는 그런 국면이고, 오늘 내일이죠. 내일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있는데, 내일도 만약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나면 그것도 우리 경기 하강 신호로 받아들여서 메이저들이 또 안 좋은 베팅력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내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경제 지표와 수급력을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하채기 검색하시면 두 분의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들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미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시장, 뭐 독일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뭐 기사 내용 같은 거 보면 중국 진출한 그 미국 기업의 그 40% 이상이 뭐 생산 이전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FOMC의 그 의사로 공개가 이제 있는데,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뭐 치우쳤냐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연설도 좀 잡혀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온가도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그 2019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일정 부분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박정식 의원께서 수급을 이제 보고 말씀하셨는데, 코스피가 지금 딱 이 상태에서 외국인 현물 쪽에서 이제 41억 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 다 매수를 했는데, 선물 쪽에서의 개인들의 좀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게, 이게 조금 반등의 어떤 신호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물 이제 지수 차트를 조금 봐야겠는데, 선물 지수 차트가 보면은 오늘 그 좀 꼬리를 좀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가 좀 반등의 좀 신호를 좀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에서의 그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그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뭐 내일 계속해서 이번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아무 말, 또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중국에서의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하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내일이라든가 모레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세가 좀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금물이다. 어느 정도의 그 바닥을 좀 다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시간을 좀 참고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막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은 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뭐 그동안에 이제 주식을 계속 하시면서 좀 수익을 좀 계속 내셔야 한다 하시면은 소액으로 해서 짧게 대응을 좀 바운드 구간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여러분께서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상승세가 아니다.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2064.86포인트 0.1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0.42% 올라가면서 706.93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 장 후반에 조정이 좀 나왔네요. 1원 20전 내리면서 1192원 8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상승을 했죠.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장도 상승하다가 하락했다 반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고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막판에 바뀌었지만 막판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는 양상이 나왔죠. 개인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제 외인이 아니라 기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는 지금의 자리는 절대 좋지 않다. 이따가 제가 코스피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거. 물론 외국인이 선물 1,500억을 사고 거래소에서 한 4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힘이 붙이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개인 기관의 매도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경우는 외국인을 기점으로 보는데 항상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요. 지금 기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기관이 92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안 산다는 거죠. 연기금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옵션 포지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포지션을 굉장히 빨리 잡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100% 맞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지션을 빨리 보일 때는 특이한 포지션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이요. 콜드 매도하고 풋도 매도하면서 가둬놓는 전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의 상단선은 275, 지수는 213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 매도론을 다 잡아놨고요. 풋에서는 257.5, 지수로 255, 지수하면 1974포인트까지 매도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변동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요 근래에 제가 아마 차트에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었죠? 요 지점, 과거 요 지점에서 지지했던 지점이 2056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 부분에서의 싸움을 예상하는 외국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관들은 죄송합니다. 기관들은요 조금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 기관들은 양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다면 현재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변동성이 약해질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는 결국 기관과 외인이 시장에서 상당히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점에서 기관이 양매수를 하는 상태에서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면 만만치 않은 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미국장이 어저께 하웨이에 대해서 거래 제한을 일시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죠. 근데 제가 아마 어저께 그 방송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고양이와 쥐, 그 다음에 도둑을 잡으려면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아마 그 표현을 썼죠. 그 말 하자마자 바로 미국에서 하웨이 거래 제한을 살짝 해제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풀고 싶어서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이 풀게끔 유도를 했죠. 그게 뭡니까?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를 전 세계 95%를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자, 그 중에 80%를 미국이 수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관세 부과를 계속했는데 수입하는 히토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미국이 안 했죠. 그럼 어저께 미국장의 모습을 보면서 화웨이의 재거래 제한을 일시를 푸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중국이 쥐가 아니다. 고양이인데 약간 작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고양이인 것을 인정한 하루였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할 만한 카드가 또 하나 있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하루였다는 거죠. 자, 이걸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완벽하게 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저께 해보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에 미국이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상승에 실패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역 분쟁이 더 이상 공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로 지속이 돼도 중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격화돼서 히토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미국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어저께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차트를 보시면 5월선 안 깰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꼭다리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 정도 버티고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이 더 안 빠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미국이 만약에 이 5월선 깨뜨리고 20월선 깨뜨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받쳤던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캔들이 월봉상 뭐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면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저는 이 원달러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1196원까지 올라섰었어요. 그리고 약간 밀려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과정인데요. 1180원이 정말 안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도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원달러 고점 치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의 좌지우지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될 거다. 최소한 1182원이 빨리 내려와서 일단 상승 추세를 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위험하다. 특히 1200원이 넘어가면 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출기업엔 좋고 수익기업엔 나쁘지만 환율의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환율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죠. 조지 소로스나 이런 애들. 이런 투자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저지되는 정도의 모습이 꼭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을 꼭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은요. 원달러를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입니다. 2056포인트에서 오늘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또 그걸 지켰죠. 혹시라도 무너지면 2000선이 지지선이 될 건데요. 오늘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급의 기관이 주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관이 누적으로 지난번에 과거 이 지점에서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매수하면서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따라가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버티지만 기관이 더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여기서 매수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방이 뚫려버립니다. 외국인 혼자서 못합니다. 기관의 적절한 방어나 적절한 매수세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의 행보를 꼭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